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선 가장 궁금한 점은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하루에 300에서 400명 정도 확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요. 올해 초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통계학적으로 재생산 지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환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예. 현재 재생산 지수 1.12라는 수치를 전제로 했을 때 예. 적어도 단기 그 환자 예측 모델에서 예. 하루 평균 300명 내지 400명이 발생한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예. 이러한 예측이 과거 감염 사례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생산 지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방역당국의 역할인데 예.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확진자가 감염시키는 그 정도를 말하는 재생산 지수가 지금 1.1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군요, 지금 이 근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좀 갖고 계세요. 올해 초하고 비교하면 지금 개인 방역 굉장히 철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스크들 거의 다 착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데도 왜 올해 초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계절적 요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건조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이 환경 내에서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만큼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다들 긴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 그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한 10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활동이 넓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연초에 비해서 훨씬 더 단기간 내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소독하시고 하고 계시만 워낙 다니는 반경이 올해 초보다는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네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뭐 이태원 사례, 또 휴가철, 또 광복절 집회 사례를 비춰보면 다 그 인구의 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가을철 그 단풍 그 이 산행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국적인 인구의 대이동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문제, 결정해야 될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지나친 봉쇄가 오히려 좋지 않다. 이건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으니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 감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요.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 조치로 가야 된다. 이 상태로 놔두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전병률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쪽에 그 손을 들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그 위드 코로나 쪽에 손을 들고 싶다 하더라도 상황이 긴급하게 그 어떤 환자 증가 양상이 보일 때는 또 그때는 또 선제적으로 과감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모든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드 코로나 그리고 과감한 방역을 섞어가면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 1에서 1.5로 높일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전병률 교수께 보시기에는 1.5로 높이는 게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1.5로 격상하는 것은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격상을 통해서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한 그 관리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해이해진 그런 그 마음 상태를 약간 좀 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5 격상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올해 초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럼? 일단 이 40대 이하의 그 연령층을 청장년층, 예. 젊은 층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예. 전체적으로 최근 일주 동안에 한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들 연령층에 되는 사람들이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다.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최근에 접촉자 조사가 가족이나 지인 간을 통한 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확진 판정을 받지 못했던 40대 이하의 청장년층 연령층에 대한 확진 그 검사 건수가 기회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들 연령층이 좀 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임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정 교수님, 지금 기사 내용 한 가지 좀 보고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예요. 여기 보면 뭐 UCL 바네르지 교수 연구 결과, UCL은 뭐 대학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 평균 44 그리고 저위험군 환자를 들여다봤는데 조사 대상자 중 약 70%가 감염 4개로 심장과 폐 등 1개월 이상의 장기가 손상이 되고 25%는 2개 이상 장기 이상 흔적을 남겼다.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이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에는요. 폐, 심장, 뭐 간 이런 데 굉장히 손상이 좀 왔다. 이런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건강한 네. 젊은 층도 코로나를 좀 오래 앓게 되면은 뭐 장기의 손상이 좀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젊은 층은 통상 증상이 경상으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증상 또는 경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미 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초기부터 이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서도 심장폐 뇌에 손상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왔고요. 예. 또 이번 영국의 그 연구진의 결과도 그와 동일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의 이런 이 팔로우업 조사죠. 그 예. 팔로우업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질병 자체가 혈관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장기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망할 위험은 낮고 또 입원할 위험은 낮다. 그렇지만 이 다장기 손상은 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 부작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증상이라고 뭐 가볍게 지나가는 거 아니다. 완치가 된 이후에 그 후유증, 장기 손상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미국에서도 초기 이 젊은 연령층에 대한 그 환자 분석을 해본 결과 예. 3,200명 중에 21%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중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사망 비율도 3%에 달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절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안심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0%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백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모더나, 파이자 이 양대 회사의 이 예방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파우치 박사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그 연구 결과다라고 예측을 한 걸 비춰봤을 때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